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우후. 와.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너무 예쁘다. 초록초록하다. 네, 사진이 여기 사진이 딱 있네요. 옛날 거. 좀. 옛날 거예요? 네. 근데 뭐 거의 똑같잖아. 안 그죠? 늙으셨네 하나도. 똑같네. 이게 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못 하겠어요? 저 AI거든요. 여러분 저는 AI입니다. 네. 이 대표님의 책이 나왔어요. 네네, 맞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네네. 최강의 AI 혁명 투자. 네. 와, 이거 제목 잘 지으셨다. 네. 이거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 시리즈거든요. 시리즈예요? 네, 지난 책을 안 봤구나. 바로 써먹는 그때는 최강의 반도체 저희가- 투자였어요. 네. 정말요? 네, 바로 써먹는 시리즈. 네. 딱 시적절하게 네. AI로 또 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신다고요. 네. 네. 어떤 네. 이벤트인가요? PD의 압박에 못 이겨서 네. 무려 4권. 그니까요. 원래 또 네 3권 권. 생각하셨는데 네. 또 섭섭하니까. 책이 좀 비싸가지고. 네, 비싼 책입니다, 네. 여러분. 네. 근데 4권. 네 그리고 분께 이벤트를 한다. 우리 아이템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제 독자였으시면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와의 거기, 추억이. 네, 거기 관련된 내용들을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분 음. 4분을 네 선정을 분. 해서 네. 네, 이 책을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다가 아이템과의 추억을 좀 남겨주시면은 대표님이 직접 사인을 하셔가지고 친필 사인 해가지고 네. 4분 추첨해가지고 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로 다 파악합니다. 악플로. 옛날 악플 지워도 소용없어. 과거 네. 기록 다 네. 저희가 찾아봅니다. 네, 많이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 네.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던 그 삼성 때문에 악플도 많이 받았지만, 네. 우리 동네형 삼성이 노조 이슈가 있었죠. 네네. 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 소식이 나왔던 날 주가가 3% 음. 넘게 밀렸어요. 네네. 지금 삼성 반도체 자체도 초비상인데 파업 때문에 조금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뭐 파업 그 자체가 뭐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무노조 경영의 원칙이었던 삼성이 어떻게 네. 노조원이 저렇게 빠르게 증가했? 그러니까요. 지금 노조 가입자가 제가 알기로는 20%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내부 불만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총파업. 그리고 이게 물론 자동차 회사나 철강 회사의 파업도 문제인데 반도체 회사는 팹이 24시간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팹이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왜냐면 팹이 스탑이 되면 재가동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가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임원하고 이제 직원 간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직원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은 경영진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해서 된 건데 왜 자기들은 이제 퇴임하면서 뭐 수백억 대 퇴직금 받아가고 직원들은 왜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고 그게 암묵적으로 SK 네. 하이닉스 대비해서 동급의 어떤 직원들은 연봉이 항상 삼성이 높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뒤집어진 거죠. 하이닉스가 높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높아졌고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가.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도 작년에 적자를 많이 냈잖아요.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이제 하이닉스 경영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거죠. 잘 해준다. 배려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삼성은 왜 안 해주냐? 인센티브가 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빵이에요? 네, 빵입니다. 너무하네. 뭐 그렇죠. 뭐 너무했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네. 파업까지 한 거겠죠. 네. 그럼 뭐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악재죠. 네. 근데 네. 이미 나온 악재니까 네.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DS 부문장 바뀌었잖아요. 전영현 부회장 오셨으니까 네. 이거 이제 잘 아울러서 네, 직원들 마음들 잘 다독여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업에 대한 악재는 있지만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ITF 월드 2024 열렸잖아요. 네, 거기서 AMD 리사수 CEO가 연설을 했는데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를 협력사로 좀 낙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3나노 공정에서 GAA 기술을 도입한 게 삼성이 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리사수 발언이 정말 큰 호재인 거죠, 삼성한테?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우리가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HBM이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 HBM 쪽에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HBM 쪽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데 3나노 GAA 쪽이 생각지 않게 호재가 터졌고요. 이거는 이제 리사수 CEO, AMD CEO 입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 파운드리를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차세대 칩에다가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3나노 GAA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SMC는 핀팻 공정을 써요. 3나노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AMD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뭐 AMD가 삼성 파운드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로드맵 발표하면서 이제 지금 TSMC 팹이 계속해서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하면 일단 애플 먼저 채워주고 요즘에 엔비디아도 무시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후순위네. 퀄컴하고 이제 AMD 같은데 이제 네. 채워주는 건데 그러니까 AMD 입장에서는 약간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멀티 파운드리를 이제 전략적으로 했고 그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칩이 칩렛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코어 다이를 다 별도로 생산해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해서 패브리케이션만 같이 하는 이런 구조인데 기존에는 고성능 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굉장히 어떤 고난이도 작업을 할 때, 그래픽 작업할 때 돌아가는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그건 TSMC 거였어요, 무조건. 그리고 삼성은 저전력 코어 쪽을 담당을 하는 게 기존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이제 AMD가 쓴다라는 거는 이건 저전력 코어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고성능 코어 쪽입니다. 왜냐하면 GAA 자체가 전력이나 이런 그 퍼포먼스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핀팻 대비해서 밀도는 좀 약간 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성비 그리고 AMD 이번 발표에서 리사수 CEO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전성비 부분이었어요.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칩 설계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효율을 통해서 전성비를 구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고성능 코어에 이제 GAA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3나노랑 4나노가 또 있잖아요. 네네. 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3나노가 더 작은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3나노하고 4나노요? 네. 4나노보다 3나노가 트랜지스터 선폭이 더 좁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폭이 더 좁으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더 짧겠죠. 그러면 전력 소모가 더 적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트랜지스터라는 게 어떤 스위치하고 증폭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전기 켜면 전기 불이 들어오고 끄면 이게 꺼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작아지면 3나노 수준까지 오면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통과하면 안 되는데 얘가 막 통과해버려요. 뭐 그 터널링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트랜지스터에는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네. 제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행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쉬운 내용만 있나요? 네, 이번에 엄청 쉽게 그림 네. 많이 넣었어요. 네, 지난 책이 하도 어렵다. 뭐 이렇게 그랬어요? 썼냐 이런 평들이 많아서 네.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자가 원래 어디 가둬놔야 되는데 튕겨 나가버리고 채널 그 스위치를 통과하면 안 되는데 통과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작게 만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 구조를 바꿨어요.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 개 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스위치를 3개 달았어요. 그게 핀팻이에요. 위에 하고 양쪽 옆으로 해서 네네. 스위치를 양쪽 옆으로 달고 위에도 달고 네. 스위치가 3개니까 전자를 더 꽉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3나노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3나노, 2나노 오니까 스위치 3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해야 돼요? 4개? 맞아요.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 양쪽 아래 위. 그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란데 네. 스위치 3개 만들다가 4개 만들려면 그것도 엄청 작게 만들려면 더 어렵죠. 어렵겠죠.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삼성은 그래도 좀 나오나요, 수율이? 수율이 이제 그래도 좀 올라오니까 AMD가 이렇게 로드맵을 쓴다고?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아. 수율 안 나오면 말짱황입니다. 네. 그럼 AMD는 이 삼성의 GAA 공정으로 뭐 차세대 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뭐 어떤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지. AI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호퍼 네. H100, H200이 주력이고 이제 B100, B200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R100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시리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AMD도 MI X 시리즈가 있거든요. 지금 네. MI 300X가 지금 주력이고 조만간 MI 350X가 나올 것 같고 빠르면 MI 350X에 들어가면 좋은 건데 안 되면 그 뒤에 뭐 한 400X 시리즈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AMD MI300X도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MS 나델라 CEO가 또 최고의 가성비 칩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니까 네. 좀 AMD가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성능의 칩인가요? 이 MI가?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엔비디아의 대체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AMD 칩이나 아니면 그 주문형 ASIC,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들이 대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보완제라고 봐야 돼요. 보완? 보완. 예. 대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대체제는 네. 엔비디아 칩을 밀어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회사들, AI 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컴퓨팅 파워를 막 키워야 돼요. 네. 그러면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 100이라는 컴퓨팅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도 100이라는 걸 못 채워요. 엔비디아 칩이 공급 부족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칩을 60이나 70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죠? 없으니까 AMD나 자체 설계 칩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지. 뭐 엔비디아를 뭐 지금 엔비디아 100을 쓰다가 밀어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향후에는 AMD가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좀 빼앗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닌가? 지금은 성장이 너무 커요. 시장이 막 지금 올해만 네. AI 가속기가 100% 성장하고 네. 향후 2028년까지 50% 연평균 성장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와. 이 공급하기도 허덕허덕거려요. 그러면 엔비디아 못하는 거를 주어만 먹어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AMD는 네. 그걸 이제 주어만 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쉽지 않죠. 왜냐하면 HBM이 없어요. 네. AI 가속기를 만들려면 네. HBM이 필요하잖아요. 다 지금 공급 다 부족이네. 공급 부족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그만큼 지금 폭발적. 그러니까 AI 혁명 투자를 읽으시면 읽으시면? 이게 10년 사이클에 네. 정말 제대로 책 판다 오늘. 네. 10년 사이클. PD 자르면 안 돼요. 예쁘게 이렇게 CG 이렇게. 혁명이라는 건 10년 네. 사이클이에요. 아. 네, 그래서 10년 사이클인데 네. 사실 주식 사이클은 5년이에요. 왜냐하면 피크아웃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는 별로 재미없거든요. 네. 근데 요게 5년 사이클이면 이제 1년 6개월 됐죠? 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3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AI 가속기가 해결이 네. 되면 그다음에 뭘 투자해야 될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봐서 써먹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에서 삼성이 어쨌든 AMD한테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다른 고객사도 좀 확보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AI입니다. 아이템의 AI. 처음에 들어올 때 시큰둥하게 들어오더니 그 TMI 네. 금지. 네. 감정 기복의 변화가 큽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왜 저런 고객하고 같이 생산을 해봐야 되냐면 팹리스 업체하고 파운드리 업체가 그러니까 수준 높은 팹리스 업체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막 하다 보면 같이 뭔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게 IP가 생겨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적 IP. 재산. 네, IP가 생겨요. IP. 그 IP들이 생기면 그게 TSMC 경쟁력이 그거예요. 우수한 그쵸. 설계 업체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IP들이 막 쌓이는데 그러면 그 IP를 경쟁사들은 피해서 설계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네. 네, 애플하고 TSMC가 막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 IP는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삼성은 이거 피해서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는데 네. 자 AMD 같은 업체들이 계속 오면 삼성도 이제 IP가 쌓이겠죠.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수율도 올라가는 거고. 네. 근데 사실 TSMC가 앞 선두를 치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렇게 고객사를 확보해가지고 IP까지 좀 얻어내게 된다면은 TSMC한테 맞설 경쟁력을 좀 갖췄다. 네. 보완제가 아니라 약간 대체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삼성? 이제 너무 나간 거죠. 그래요? 사실 제가 바램을 좀 말해봤어요. 제가 TSMC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삼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이죠. 응원하는 맞아요. 마음인데 저희의 근데 마음. 사실 분석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TSMC가 이 AI가 시작되기 전에 점유율이 50% 초반이었고 삼성이 10% 후반대였어요. 근데 이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TSMC가 60%를 넘었고 오히려
삼성은 지금 10% 초반까지 줄었어요. 네. 왜 그러는 걸까요? TSMC가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너무 잘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AI라는 건요 철저하게 선도업체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선도업체가 유리한 게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AI는 결국 빅데이터 싸움인데요. 선도업체가 빅데이터 제일 데이터를 많겠죠. 다 끌어모으겠죠 이미. 맞습니다. 네. 거기 관련 데이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TSMC가 제일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그 AI 혁명에서는 사실 미국 투자를 반드시 해야 돼요. 미국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모바일 사이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거든요. 네. 애플 쪽의 밸류체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AI 사이클은요 철저한 빅테크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HBM도 없었으면 정말 끔찍해요. 이번 사이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그런데 HBM은 우리가 주연이라고 꽉 잡고 보기는 있죠. 그렇지만 존재감 있는 조연은 될 수 그쵸. 있어요. AI 사이클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 투자도 여기 나와 있나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HBM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또 열심히 읽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랑 AMD가 이렇게 손을 잡고 정말 삼성한테 큰 호재가 됐지만 근데 삼성은 사실 딱히 주가 움직임이 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호재가 뭔가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지난 그러니까 이 오늘 날짜가 5월 30일인데 네. 5월 28일 날 이제 그 AMD 이슈가 나왔고 네. 29일 날 파업. 네,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가 아직 네.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언제든 또 한번 재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회사의 협력에 있어서 네. 그 밑에서 수혜를 볼 만한 국내 네. 주식들이 있나요? 탑 수혜주 있죠. 뭐예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 이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했잖아요. 네. GAA 공정은 이거를 드라이 에처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습식 식각으로 깎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깎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이제 그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이렇게 쌓아서 폭 담그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식각이 돼요. 그래서 이 GAA 같은 경우도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폭 담궈서 이렇게 깎아요. 이게 왜냐면 이 벽에다가 기둥 막대기 3개가 꽂혀 있는 이거를 깎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습식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습식으로 깎으려면 초상계 에찬트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솔브레인 독점 납품입니다. 독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 습식으로 깎으면 아무래도 파티클 눈에 안 보이는 파티클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를 굉장히 정밀한 과산화수소로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자 단위로 또 증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검사 또 해야겠죠. 검사하려면 파크 시스템스나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원익 IPS, 파크 시스템즈. 네. 네, 알겠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AI 쪽에서 이제 자꾸 테마가 확산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LG전자까지 엮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LG전자가 2자릿수 급등했는데, 와, LG가 이 정도로 급등한 거는 정말 네. 오랜만인데, 그 정도로 LG가 이제 그 AI 쪽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뉴스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레버리지 많이 쓰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조업 레버리지를 거의 3배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우리가 높다 이야기하지만 네. 수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국가가 없어요. 뭐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네. 그만큼 요소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요소. 그 요소 기술. 그 보면 예를 들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유리기판 갑자기 뜨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막 손가락 빨고 있던 업체들이 네. 갑자기 수혜를 보죠. 그게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유리 가공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금만 전용을 하면 쓸 수 있어요. 그 LG 전자가 사실 뭐 세탁기나 뭐 이런 에어컨 쪽에 굉장히 기술이 많잖아요. 가전, 네. 예,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인버터, 전기를 적게 쓰는 인버터 기술이나 컴프레셔 같은 기술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또 끌어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활용을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네. 제가 이야기했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소모의 40%는 서버에서 연산 처리하는 데 쓰이고 40%가 에어컨 때문에 그럼 에어컨 전기 적게 쓰는 네. 기술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도 좀 같이 부각을 받았는데 온디바이스 AI 키워드도 다시 이렇게 순환매로 좀 돌아오면서 부각을 받을까요?
6월 11일 날 네. 애플이 WWDC라는 행사를 해요. 어. 거기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로드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폰에 들어갈. 맞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이제 거의 외우셨죠? 네. 네.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네. 칩셋을 윈도우 OS에다가 적용을 해요. 네. 그게 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그게 AI PC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AI PC는 지금 퀄컴 그리고 AI 스마트폰은 애플한테 달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또 좋은 기술을 좀 선보이는지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이거 가지고 네. AI를 적용해서 네. 비싸게 잘 팔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되죠. 네. 6월 10일. 네, 맞습니다. 네, 6월 10일 언제야? 아마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알차게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고요. 우리 대표님의 뉴 책도 저희가 이벤트 했으니까요. 여러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반도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